스마트폰 중독도 대물림이 된대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부모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전위 관계를 조사를 했는데 부모가 스마트폰 고의존형이면 자녀의 78.6%도 고의존형이었고요. 부모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평균형이거나 저의존형일 때 자녀가 고의존형이 될 경우는 10% 정도 내외로 낮았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통하는 것 같죠.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좀 그만 보라고 잔소리하기 전에 나는 어땠나 돌아보는 자세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소식입니다. 8월 5일 월요일이고요. 오늘도 5분 일찍 찾아왔습니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오늘의 톡톡 이슈. 여름에는 피부만 탄다고 각막도 탈 수 있어요 입니다. 여름 휴가, 물놀이 등 각종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이죠. 하지만 어딜 가나 강한 자외선의 위력을 피하기는 어려운데요. 자외선은 피부만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악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우리 눈에 아주 해로운데요. 눈은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각막과 망막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러면 눈의 노화도 빨라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황반 변성과 백내장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력 감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맘때 특히 주의해야 할 건 각막 화상으로 불리는 자외선 각막염인데요. 강한 자외선에 피부가 화상을 입는 것처럼 각막 상피세포에서 일시적인 화상 증상이 나타나고 염증이 생기는 급성 안질환입니다. 각막에 화상을 입는 순간에는 별다른 증상이 느껴지지 않지만 반나절 정도가 지나면 눈이 따갑고 가렵고 이물감이 들거나 눈이 부시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 등 이런 증상이 동반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각막 화상이 의심될 땐 일단은 차가운 물수건으로 냉찜질하면서 화상 부위를 진정시키고요. 가급적 빨리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초기 대처가 잘 되면 대부분은 며칠 내로 회복할 수가 있다고 해요. 또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자외선이 강한 낮 시간대 외출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챙에 있는 모자를 쓰거나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안경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선글라스 경우에는 색이 너무 짙으면 동공을 확대해서 오히려 자외선을 더 많이 흡수할 수가 있으니까요. 컬러 농도가 75에서 80% 정도인 제품을 골라주시는 게 좋고요. 시력 보호를 위해서는 햇빛에 먼저 비춰보고 표면에 흠집이 없는지 사물이 굴절돼 보이진 않는지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여름 야외 활동하기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물건들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안내할게요. 오늘은 고영서 리포터가 방학, 휴가 시즌을 맞아서 부산의 문화가 소식들 함께 추려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하는 유쾌한 수다, 요즘 어때? 울산의 먹거리, 놀거리는 뭐가 있을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그 남자는 달랐어요. 피컷 먹는 남자. 잘해 뭐든. 특허받은 포뮬라로 남성 활력을 높여주니까 남자의 성공 테크닉 정관장 RX진 B컵. 주 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 정관장 RX진 B컵 광고입니다. 허위 정보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 실천하기. 하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둘, 근거가 불확실하면 의심하고. 셋,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찾아보고. 넷, 자극적인 정보에 동요하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에 허위 정보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함께합니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들리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오시면 화면도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시면서 함께해 주시고요.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돼요. 그리고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 이용해서 소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퇴근길 톡톡 정말 다양한 상담 시간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특히 내일은요. 라디오 로펌 도담도담 육아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간단하게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거 좀 궁금했다 하는 것들. 그리고 아이 키우면서 이런 점들은 좀 고민이 되더라 하는 것들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사연은 샵 2848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울산 MBC 홈페이지 퇴근길 톡톡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익명으로도 소개를 해드리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드릴게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는 의지에 상관없이 땀을 흘리곤 하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더워도 돼지는 땀을 흘릴 수가 없대요. 땀을 만들어내는 땀샘이 없기 때문인데요.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 체온을 조절하는데 그러면 땀샘이 없는 돼지는 어떻게 몸에 열을 내릴까요? 돼지가 찾은 대안은 바로 이것 목욕입니다. 돼지 몸에 들러붙은 이것은 약 2시간 동안 서서히 마르면서 수분이 증발하고 돼지의 체온을 낮춰준대요. 이것 목욕을 하기 전보다 약 2도씨 정도 차이가 나고요. 피부에 물을 바르는 것보다도 효과도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돼지는 이것 수렁이 있는 곳에서 하루 최고 15번까지 이것 목욕을 즐긴다고 해요. 게으르고 더럽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돼지는 어쩌면 가장 부지런하게 목욕을 즐기는 동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돼지가 매일 뒤집어 쓰고 있는 갈색의 이것 무엇일까요? 1번 진흙, 2번 초콜릿.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좋을곳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 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동해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일식과 양식의 완벽한 조화 미식의 공간 코이다이닝에서 코스 요리 이용권, 롯데백화점 맞은편 숯불구이 외식 명가 삼산정에서 식사권, 강동 해변 건너편 직접 만든 재료들로 알찬 저염식 건강김밥 동쪽 살롱에서 식사권, 타화강 국가정원 신비면옥에서 즐기는 미인 가족 외식 식사권, 당일 생산한 판떡과 밀가루 함량 전혀 없는 어묵만 사용한 옛날 추억의 그 맛 떡볶이 상점에서 밀키트,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애나 학상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SH 스포츠센터에서 피트니스 사우나 이용권을 드립니다. I can shoot that movie, movie. And I can shoot that movie.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 고영서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영서 씨. 네, 안녕하세요. 8월의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여름방학 특집으로 찾아왔는데요. 네. 다들 여름 휴가를 떠나시면서 근교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겠잖아요. 저희와 가까운 부산 문화로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 그나저나 벌써 8월이네요. 맞아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요. 부담 없이 떠나기 좋은 근교입니다. 부산의 문화 소식들 궁금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저희 특집과 아주 딱 맞는 전시입니다. 부산 RNC 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녕 여름 전시회인데요. 여름 인사를 주제로 유리 공예 작가 12명이 모여서 다양한 형태의 유리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점이 있다면 한국과 일본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유리 공예 작가들로 모였습니다. 네.
이게 전시 기획 의도가 정말 궁금한데 여름 인사라고요? 네, 특히 일본의 여름이 습하고 아주 뜨겁잖아요. 네. 일본에는 날씨와 관련해서 7월 15일을 전후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인사를 건네고 또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 풍습처럼 우리나라 작가님과 일본의 작가님들이 여름 인사를 주제로 유리공예 작가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서로의 작업을 들여다보면서 인사를 주고받듯 한여름의 이 청량함을 선물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해요. 사실 유리공예라고 하면 그 자체로 굉장히 시원한 그 질감이 느껴지긴 맞아요. 하거든요. 네. 작품이 어떨까요? 네, 유리공예 작품들은 물론이고요. 또 평면 작품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평면 작품 작가 이진희 작가님이 유리 작가님들과는 또 다른 언어로 여름 인사를 건넨다고 하는데요. 비, 물방울과 같은 공기 중의 이 액체의 활동을 주제로 청량감 넘치게 화폭에 담아낸 작품도 볼 수가 있대요. 궁금하시다면 다양한 방식의 올여름 안부 인사 전시를 통해서 함께 시원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RNC 갤러리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지역일까요? 이게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위치해 있어요. 예. 그래서 네, 해운대로 놀러 가시면서 겸사겸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도요. 키크니 일러바치기 인 부산 전시입니다. 혹시 일러스트레이터 키크니님을 들어보셨어요? 키크니 님을 얼핏 제가 얼핏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이실지는 사실 네.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이분이 이제 SNS를 통해서 사연을 받아 한 컷의 만화로 유쾌하게 아주 답장을 해주는 소통형 일러스트레이터거든요. 네. 최근에 그 유퀴즈의 주인공으로 그렇죠. 나오시기도 그래서 본것 했고, 같아요. 네, 굉장히 아주 핫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지. 네. 먼저 그 키크니님께서 SNS를 통해서 사연을 보내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사연을. 그러면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하면 재치 있게 한 컷의 그림과 또 한 줄평을 남겨주십니다. 장명도 해주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 딸 이름이 강이담인데요. 별명은 뭐가 좋을까요? 이런 질문에는 이담의 너 같은 딸은 어떠세요? 뭐 이런 답변을 드린다거나 제철나물 캐러 다니는 50대 모임 장명해주세요. 하면 쉰받다 어떠세요? 뭐 이런 말장난과 같은 뭐 또 끝으로 변우석 배우님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팬네임 하나 만들어주세요. 삼재없고 뛰어는 어떨까요? 뭐 이런 센스 있는 장면을 해주시는 거죠. 아, 진짜 센스가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에피소드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지금 전시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재밌겠는데요? 맞죠. 부산의 동구 문화 플랫폼에서 네. 진행 중이고요. 9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진행이 되네요. 네, 이 전시에서는 재미있는 장면부터 2D를 넘어서 3D 공간으로 일러스트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유쾌하고 또 이렇게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좀 잔잔한 감동으로 울컥울컥할 만한 내용들도 많아요. 그래서 키크니 전시회에서 재미와 위로까지 챙겨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서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서 이 울산의 인근 부산의 문화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다양하네요. 그죠? 부럽습니다.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어서 더운 날씨에 아주 또 들썩이는 분위기 속에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놀거리 공간인데요.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 위치한 뮤지엄 1에서 진행되는 미디어 아트 상실의 징후들 전시입니다. 네, 미디어 아트는 최근 들어서 많이 트렌드가 되고 있어서 이런 전시장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상실의 징후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기존의 틀을 깬 파격적인 현대미술을 표방하는 전시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현대미술가 18인이 미디어, 설치, 영상, 회화, 또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단순히 또 화려한 비주얼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잃고 있는 것들, 되찾아야 할 것들을 짚어보는 작품들로 생각거리를 남기게 된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아마 일반적인 미디어 아트 전시와는 또 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미디어 아트 보다 보면 어렵군. 어렵지만 무슨 네. 뜻일까 하다가 오는 경우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좀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뭔가 생각할 거리가 생기네 하는 평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미디어 아트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6,000인치 초대형 화면에서 15편의 미디어 아트가 상영된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미디어 아트를 가면 좀 눈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으로도 송출되는 이 영상을 위를 걸으면서 체험 감상을 해보기도 참 좋겠고요. 함께 즐기기도 또 홀로 감상하기도 좋은 전시가 되겠습니다. 네. 전시 일정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도 넉넉하네요. 네. 네. 부산 여행 가셨을 때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전시 소식입니다. 만화 도라에몽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네, 이 사랑스러운 캐릭터를요,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두근두근 도라에몽입니다. 이게 정말 덕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맞아요. 캐릭터 용품들도 인기가 진짜 많던데요. 맞아요, 모아요. 그러니까요. 또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도라에몽이 어른들에게도 아주 굉장히 사랑받는 캐릭터잖아요. 저도 아이들과 가볼 만한 곳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나이 먹은 제가 오히려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그러면은 이 전시회에 관람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곳곳에 각 다른 컨셉의 도라에몽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건데요. 만화 속 공간의 디테일함 그리고 부산을 배경으로 한 공간도 있다고 해요. 예쁜 인생샷들을 찍으면서 관람하는 전시로 추천드리고요. 또 굿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라에몽 관련한 물건들도 팔고 있으니까요. 또 눈 즐겁게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가 어딜까요? 부산 영도 피아크라는 복합 문화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 꽤 많이 핫하다고 네. 입소문이 났더라고요. 맞아요. 또 이 전시가 11월 3일까지 길게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 핫한 공간을 가신다면 바로 옆 공간에도 추천할 공간이 있는데 네. 함께 전해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국립해양박물관을 함께 가는 거 추천드려요. 영도에 국립해양박물관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조행일록이라는 기획 전시도 진행되고 있고요. 또 여름하면 아쿠아리움으로 많이 떠나시잖아요. 네. 이곳에는 다양한 해양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아쿠아리움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관람료까지 무료라서 부담 없겠고요. 영도 피아크와 차로 3분 거리예요. 안 갈 이유가 없는 이 국립해양박물관 함께 가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어느덧 마지막 소식인데요. 끝으로는 공연 정보입니다. KNN 시어터의 불편한 편의점 연극입니다. 네. 혹시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제목을 듣고 소설이잖아요. 맞아요. 네, 베스트셀러 원작으로 하는 연극인데요. 벌써 연극으로 나왔군요. 네, 부산에서 소설책을 무대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미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작품이 대학로에서도 흥행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해요. 네. 아직 나는 안 읽어봤는데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좀 내용을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목과 같이 작은 편의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고요. 이번 연극은 뮤직 드라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연극과는 다르게 배우분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무대를 감상할 수 있겠고요.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쳤거나 또 위로를 받고 싶은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네. 책으로 읽은 분들도 또 한 번 연극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니까 또 안 읽은 분들도 무대로 먼저 만나보는 것도 그럼요. 좋으니까요.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풍성한 문화 소식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영서 리포터셨습니다. 오늘 밤엔 분명히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될 것 같은데 잠시만 어제 고민 다 접어놓고 별을 보러 떠나요 Baby 어젯밤 울었나요 두 눈 부어있네요 내 손 잡아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를 믿어요 화장은 안 해도 돼 생얼로 렌트는 내 꿈에도 싱글로 네 여자친구들도 내 여자친구를 돈 걱정하지 말고 다 불러 Right or wrong, right or wrong 절대 후회 없는 girl 그대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해줄게 오늘 밤 Let's go Everybody come to 해운대 Everybody come to 광안리 Everybody come to 동백섬 Everybody come to 남포동 Everybody come to 자갈치 Oh we rockin' with the 아가씨 Oh we rock 부산 바깥에 길을 잃어 헤맬 때 별이
우리는 서로에게 말지마. 가끔씩 다른 여자 눈길이 가도 내 마음은 항상 너니까. Right or wrong, right or wrong, 절대 후회 없는 girl. 그대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해줄게 오늘 밤. Let's go. Everybody come to 해운대. Everybody come to 광안리. Everybody come to 동백섬. 부산바. Everybody come to 남포동. Everybody come to 자갈치. Only rockin' with the 아가씨. Only rock. 부산바. 런디 출하가. Everybody come to 해운대. Everybody come to 광안리. Everybody come to 동백섬. 부산바. Sing it for me now. Only rock. 부산바. 감세. MBC. 단지 가까이 누리는 호수공원 힐링 라이프. 내일이 더 기대되는 신주거타운 개발 비전. 내 아이를 위한 안심 교육 환경까지. 울산 남구 변화의 새중심 호수공원 새도시의 브랜드 단지.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 8월 오픈 예정. 1555-5803 코오롱 글로벌. 오랜 세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이대째 이어온 종합광고의 대명사. 100년 기업 문화종합광고사. 간판, 현수막, 상패, 인쇄, 판촉물까지. 고객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검색창에 문화종합광고사. 이주 배경 인구 250만 시대. 그 속에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부도.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헥타르의 숲은 매년 11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단다? 축구장 20개만큼이나 엄청 큰 울산숲이 약 160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지. 숲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구나. 거기다 탄소 흡수가 짱인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 상록수, 화렵수를 울산숲에 잔뜩 심었단다. 아빠, 공기가 좋아진 것 같아. 다음 세대를 위한 탄소 중립 실천. 울산숲으로 지키겠습니다. 푸른 숲, 행복한 지구. 울산 북구.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97.5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오늘은 들리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오시면 화면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해 주셔도 되겠고요.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 이용해서 소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 우리는 정말 의지에 상관없이 많은 땀을 흘리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더워도 돼지는 땀을 흘릴 수가 없어요. 땀을 만들어내는 땀샘이 없기 때문인데요.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 체온을 조절하는데 땀샘이 없는 돼지는 그럼 어떻게 몸에 열을 내릴까요? 돼지가 찾은 대안이 바로 이것 목욕입니다. 돼지 몸에 들러붙은 이것은 약 2시간 동안 서서히 마르면서 수분이 증발하고 돼지의 체온을 낮춰주는데요. 이것 목욕을 하기 전보다 약 2도씨 정도 차이가 나고요. 피부에 물을 바르는 것보다 효과도 오래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돼지는 이것 수렁이 있는 곳에서 하루 최고 15번까지 이것 목욕을 즐긴다고 해요. 더럽고 게으르다고 오해받고 있는 돼지는 어쩌면 가장 부지런하게 목욕을 즐기는 동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돼지가 매일 뒤집어 쓰고 있는 갈색의 이것 무엇일까요? 1번 진흙, 2번 초콜릿.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다 나쁘다 하지 뭐 별일 없고 이따 없다 하지 뭐 궁금하다면서 풀어볼게 Keep it on no knock it no. 네, 청춘들에게 울산은 어떤 도시일까요? 울산에 살고 있는 청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요즘 어때? 시작하고요. 오늘도 윤산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휴가 시즌, 방학 시즌을 맞아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윤산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휴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네. 울산의 매력이 정말 다양한데 왜 다른 지역 사람들 많이 못 알아주는 걸까?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그 안에서 울산에서 즐길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먹거리들은 뭐가 있는지, 또 요즘 젊은 분들은 어디에서 노는지, 어디에서 먹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윤산 씨. 울산에서 대학생들은 주로 어디서 지내시나요? 학교 다닐 때 말고. 네. 왜 보통 수업 끝나고 네네. 학교 마치면 네. 어디에 쭉 모이거나 뭐 이러지 않나요? 아, 네네. 그죠? 네. 아무래도 울산 대학교 대학교 앞 거리 있잖아요. 네. 네, 바보사거리. 또 많이 지금 가는 울산과학대학교에 네네네. 재학 중이시잖아요. 네네. 그래도 울산대학교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 저는 울산 대학교 옆에 있는 네. 서부 캠퍼스에서 재학 중이라서. 아, 가깝군요. 네네네. 그래서 뭐 울대 사거리 이런 분도 자주 가고요. 아니면 또 삼산동 번화가에 또 자주 놀러 가는 거. 삼산동의 번화가는 어디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삼산동도 비교적 넓더라고요. 아, 네네. 그 업스케어 쪽이라고 하면 아실까요? 지금은 네네. 뭐 저희가 지리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네. 여러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아, 고금방.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 저도 직장인이어가지고 네네. 제가 번화가를 나가거나 시내를 나갈 때는 거의 뭐 퇴근 시간이랑 귀형 켜서 기성세대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아, 네네. 윤산 씨가 학교 마치고 뭐 울산대학교 인근이거나 삼산동 인근에 나섰을 때 주변에 젊은 네네. 분들이 많이 보여요? 네. 저희 또래들이 또 가장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시간대가 어느 정도예요? 뭐 요일로 따져도 괜찮고요. 저는 보통 저녁에 가거든요. 예. 그러면 퇴근하신 또 기성세대 분들하고 겹칠 수 있는데 제가 가는 포인트들이 조금 다들 학생들이 많이 가는 포인트인지 네. 저는 학생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많아요? 네. 제가 학생들이 많은 거리를 네. 본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네. 많이 모여서 그런 즐기는 공간이나 위치가 있는 거군요.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왜 대학로나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아니면은 뭐 부산대학교 인근 네네. 거리들 그리고 경성대학교 인근 거리들을 보면 뭐 문화 공간도 꽤 많고요.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울산은 어때요? 아무래도 대학로 말씀하셨는데 대학로에는 또 연극이 되게 근데 유명하잖아요. 공연장도 굉장히 크게 작게 많잖아요. 네네네. 막 뭐 버스킹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던데 울산은 그것보다는 조금 울산대학교 앞 사거리는 그것보다는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뭐 서울하고 비교하면 네네네. 그렇죠. 주로 뭐가 많을까요? 뭐 음식점, 술집, 네.
아니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네네. 카페, 네. 공연장, 전시장 네네. 어떤 것들이 많아요? 술집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또 대학교 앞에는 공부할 수 있는 뭐 그런 스터디 카페 뭐 이런 것도 많긴 네. 한데 저희는 사실 거의 즐기러 나가면 뭐 술집에서 술 한잔 하고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네 술집에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기성세대와 별달리 어떤 공간이 있거나 그렇진 않네요. 또 그렇진 않은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건 없어요? 왜 젊은 분들만 입장이 가능한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울산에? 네. 뭐 힙합 공연 전용 공연장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네요. 네. 울산에서 활동하는 힙합 가수들은 있으시던데 울산 연고로 해서 그런 분들은 공연을 어디서 하시는 걸까요?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울산에 오게 되면 제일 처음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나 언제 울산 갈 건데 맛집 좀 추천해줘. 라는 얘기를 혹시 윤산 씨도 들으시나요? 친구들로부터? 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지역이 있으세요? 지역이나 음식? 아무래도 이제 울산은 또 언양 불고기가 또 지난주에 굉장히,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언양 불고기가 굉장히 유명하니까 네. 좀 떠오르는 것 같고요. 예. 네. 그 정도 그러면 떠오르는 것 친구들한테 언양 불고기 먹으러 가. 네. 그렇게 추천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좀 약간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데 네. 저는 병령의 막창머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유명하지 않아요? 유명한가요? 막창머리. 저희 또래는 잘 모르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가격대가 좀 있어서 그런가? 뭐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병령의 막창거리 굉장히 좋아해서 사실 병령 막창거리도 되게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렇네요, 진짜. 왜 보면 대구 가면 항상 그 대창거리라고 해가지고 찾는 분들 있잖아요. 요게 이 거리도 굉장히 유명해질만 한데 물론 지금 누군가는 굉장히 핫하다, 핫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울산의 대표적인 음식이 딱 떠오르는 게 언양 불고기,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게 병영 막창거리. 그러면은 이외에 거기 말고 딴 데 좀 소개시켜봐줘 라고 한다면 어때요? 사실 저는 언양 불고기 맛있는데 차 있어? 라고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또 맞긴 하네요. 근데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건 조금 무난하지만 또 저희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뭐 회센터 가서 회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조개구이도 저희 사실 또 좋아해가지고 근데 또 앞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가 있냐라는 말이 또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거리가. 병영 막창거리로 가는 대중교통은 있어요? 네, 그쪽은 교통이 버스가 굉장히 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는 버스가 많이 지나다니더라고요. 예, 다행입니다. 울산이 이렇게 먹거리 여행을 즐기기에 괜찮은 도시일까요?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륙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바다에서 근접해서 이렇게 뭐 회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또 잘 없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서는 저는 병영막창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병영막창을 진짜 좋아해서 병영막창도 진짜 좋은 것 같고요. 뭐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언양 불고기도 언양에 가서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하지 않나. 지난주 관광지 얘기와 좀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바다, 산, 강 다 끼고 있기도 하고요. 울산이.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회 종류가 생선 종류도 되고 축산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고기 종류도 그렇네요. 지금 되고요. 그죠? 그리고 과일도 특산물이 꽤 많은데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딱 자랑할 만한 그런 루트를 우리 젊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계속 저는 탐구를 하게 되네요. 되게 다재다능한 도시인 것 같아요, 울산이. 그러니까요. 근데 혹시 지금 딱 떠오르는 것 중에 정말 맛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거 이외에도 홍보가 좀 덜 된 울산의 대표적인 음식 아니면은
울산만의 대표는 아니더라도 네. 이 집만큼은 나는 꼭 추천해보고 싶다 네네. 하는 그런 식당 어. 상호를 꼭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네네네. 위치 정도만. 근데 계속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진짜 병영막창. 왜냐면 저희 병영막창은 칼국수도 주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근데 대구에는 뭐 따로 그런 게 그런 없어요. 문화는 맞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칼국수도 먹어보면 와, 칼국수도 진짜 맛있고 앞전에 막창 먹으면 막창도 진짜 맛있고. 홍보가 덜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희 세대는 진짜 잘 모르고요. 그리고 울산에 사는 제 친구들도 잘 모르니까. 진짜요? 네네. 그래서 왜 모르는지 혹시 물어보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아직 차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나이대는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랑 병영이랑 좀 거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도 버스 타고 거의 1시간 타고 가야 돼서 대중교통으로.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군 전역을 해서 네. 군대는 굉장히 많은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울산에 가면 뭐가 맛있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병영막창. 거기를 추천을 하시는군요. 네, 네. 야, 했는데 울산의 홍보대사가. 네,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반응이 네. 울산엔 그런 데가 있어? 이런 분위기군요. 타지 네. 분들도. 그래서 막창은 대구에서 먹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반응을 좀 보이더라고요. 홍보가 적극적으로 잘 되면 좋겠네요. 네.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이신데 이게 또 젊은 분들이 하려면 SNS를 통해서 해시태그로 많이 검색을 하시니까 네, 네. 그 부분으로 많이 네, 초점을 맞춰보셔도 네, 괜찮겠네요. 접목을 시키면 좋을 것 같네요. 놀거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네. 울산이 사실은 즐길 때 찾아보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네. 생각보다 의외로 많아라고 의외로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는데 네. 뭐 우리 시장님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노잼 도시 울산을 꿀잼 도시로 만들고 싶다라고 네,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노잼 도시로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울산이. 네. 청년으로서 동의한다? 혹은 아니다? 어떠세요? 이게 정말 안타깝지만 저도 좀 살짝 동의를 해도 하지 않나. 왜요? 조금 문화적으로가 부족한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네, 제가 뭐 되게 전문가의 의견 아니라 그냥 네네. 인터넷을 보다가 그냥 댓글을 하나 봤는데 네. 언제 전이었죠? 저희가 저번에 한번 뭐 취업에 관해서도 네네.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때도 막 관련 직종이면 굉장히 추천을 드린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울산에서 돈 버는 그 약간 성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취업을 할 때가 많으니까. 제조업, 석유화학 이러면은 주로 네네. 남성성이 좀 많이 떠오르니까. 네네. 예. 그래서 사실 소비자도 좀 남성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네, 이거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남성층이니까 네. 사실 이거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인가요? 근데 여성분들이 조금 트렌드에 민감하고 또 문화적으로 좀 민감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울산이 또 약간 뭔가 문화적으로 조금 부족한가? 뭐 이런 댓글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댓글로.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또 약간 일부 동의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예. 네. 아무래도 뭐 제조업 안에서도 네. 여성과 남성의 직종 비율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네. 남성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고요. 뭐 네네. 자동차나 그렇죠. 조선소나 네네. 그리고 석유화학에서 또 마찬가지로 굳이 따져보자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따져보자면 남성의 비율이 좀 더 높단 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인구가 상대적으로 남성에 많다고 느끼다 네네. 보니 네. 소비 구조도 역시 남성에 많이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러나 남성들도 즐길 문화거리가 굉장히 부족하다. 네. 네. 그러면은 어떤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뭐 서울에 굉장히 큰 백화점 네. 있잖아요. 예. 말을 해도 되나요? 이니셜 정도로 하시면 네. 어떨까요? 뭐 더 땡땡 서울 뭐 약간 네네. 그런 데나 뭐 땡땡 필드 해가지고 네. 뭐 복합 문화 쇼핑몰이라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좀 많이 들어오던데 사실 백화점은
원래는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랬죠. 지금 현재 울산의 분위기도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요즘은 또 되게 젊은 세대도 갈 수 있을 만큼 그런 문화적인 공간들을 많이 해놓더라고요. 예. 그런 복합 쇼핑몰 안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꼭 소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고 좀 자극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다양한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또 요즘에는 팝업 스토어 이런 것들이 유행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도 트렌디하게 좀 접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그런 문화적인 소비 욕구가 만약에 생긴다. 다른 지역을 한번 가보세요. 뭐 서울을 가보신다든지. 네, 저는 근데 약간 서울을 좀 자주 가는 편이라서 그거를 목적으로 하고 가는 것은 아닌데 근데 서울에 가면은 뭐 팝업 스토어 이런 게 굉장히 발달이 돼 있으니까 또 가면 또 충분히 즐기고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느끼는 점이 뭐 뭔가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재밌었다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뭔가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 있어 이런 느낌이 드세요? 저는 좀 재밌었다가 제일 큰 것 같은데 또 팝업 스토어를 사실 뭐 브랜드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통 내니까 제가 관심 있는 브랜드는 막 이렇게 찾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문득 지금 떠오르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복합 문화공간이 크게 또 생겨가지고 가봤더니 줄을 엄청 길게 서 있는 곳이 있어서 저게 뭘까? 뭔데 저렇게 유명한 내가 모르는데 유명한 걸까라고 봤더니 만화 덕후들이 굿즈를 살 거라고 엄청나게 길게 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특정 타깃으로 한 것들이 생기고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하는구나. 그리고 거의 젊은 분들이어서 그냥 직장인으로서 저게 핫한 거야? 뭔데? 뭐 이러면서 보려고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울산은 지금 그런 게 부족한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타 지역을 가본 적은 없는데 제 주변의 사람들 보면 그런 캐릭터 막 팝업 스토어 하나 보려고 막 부산을 간다던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긴 그런 거 보려고 하더라고요. 일본으로 여행 가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울산에 진짜 이런 거 생겼으면 좋겠다. 청년으로서. 윤산 씨 개인적으로서. 개인적으로 한다면? 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복합 문화 쇼핑몰 뭐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진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연장 이런 건 어때요? 공연장 문화예술회관 이런 게 있기는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문화적으로 큰 소비를 하는 건 아니라서 공연을 보러 잘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청년들에게는 좀 그 접근성이 높다 이런 말씀.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뭐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한데 뭐 약간 이래서 가본 적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혹은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서? 혹은 흥미를 끄는 게 없어서?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질문이 구체적이죠? 저희 나이 또래랑 좀 흥미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또 하는데 모르는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울산에 왔었네? 근데 뭐 공연 기간이 이미 지나가 있고 뭐 이런 적은 또 몇 번 있는 것 같고요. 왔어도 공연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지금 울산에서는요 보면 지금 현재 울산 시장이 공약으로 걸었던 부분이 큰 공연장을 세우겠다. 그리고 울산 시내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겠다. 이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둘 중에 비교를 해보자면 젊은 분들한테는 그래도 복합 문화공간이 훨씬 더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실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안을 꾸며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팝업 스토어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때 트렌드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팝업 스토어들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뭐 먹거리 이런 것도 많았으면 좋겠고. 먹는 것도 젊은 분들한테는 유행이 좀 있죠. 네네. 유행이. 요즘에 뭐가 유행해요? 요즘에는 두바이 초콜릿. 네, 저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울산에 이걸 파나요? 판다고 하네요. 네네. 그런 디저트류가 좀 요즘 디저트류.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전시 공간, 문화 공간 이런 것들도 조그만하게 있었으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디저트류 팝업 스토어도 요즘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은 다양한 종류의 그런 팝업 스토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어때? 울산에서 놀거리, 먹거리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젊은 분들은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좀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 앞으로 울산에 청년들이 좀 많이 바글바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젊은 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청년 윤산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리의 삶은 어떤 거냐고요? 방문 정비부터 내 차 상태 진단, 멤버십 혜택까지 다 되는 마이카를 탄다. 내 삶이 달린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참, 업무용 차, 상용차는 롯데렌터카 비즈카. 23년 2분기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압도적 보수인하, 총보수 연 0.0099%. 코덱스 미국 S&P 500TR. 이것은 코덱스의 도전이자 미국 ETF 투자의 새로운 기회.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합성 총보수 연 0.0798% 및 거래 수수료 발생 가능.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설명서 필도.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후 일시납 필요. 나에게 딱 맞는 금융 어디 있을까? 웰컴저축은행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디지털로 간편한 그런 금융 없을까? 100m 앞 웰컴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저축은행은 여기인가? 웰컴저축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웰컴 투 웰컴 웰컴저축은행. 자, 오늘 퀴즈 정답 바로 1번 진흙이었습니다. 돼지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고래와 하마도 모두 진흙 목욕을 하는데요. 진흙 목욕의 주 목적은 체온 조절로 알려져 있지만 기생충 제거나 냄새 확산을 통한 영역 확보, 자외선 차단의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돼지는 체온 조절이 필요 없는 추운 겨울에도 진흙 목욕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돼지가 늘 진흙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유, 이제 아셨죠? 자, 퀴즈 정답 맞히신 분 개별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은 분들은 답장으로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샵 2848번으로 다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퇴근길 톡톡은 파리 올림픽 주간인 2주간 5분 일찍 들리는 라디오로 여러분께 찾아올 예정입니다. 그러나 화면은 저희가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울산 MBC 뉴스 채널 오셔서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해 주시면서 함께해 주시고요. 혹은 샵 2848 문자로 질문들, 의견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시스타19의 곡으로 골랐습니다. 있다 없으니까 들으시고요. 내일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별할 줄 몰랐어. 눈물이 멈추지 않아. 내 욕실에 칫솔이 있다 없다. 내 진한 향기가 있다 없다. 널 사랑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네 전화기는 없는 번호로 나와.
물결시 들어가지 빛을 잃은 꽃처럼 그댈 잃어버린 난 그저 아프다 아프다는 말뿐이야 슬프다 나 혼자 오늘 밤도 울다 잠든다